사주가 좋아야 돼요. 사주가 좋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역량이에요. 잠재 능력과 역량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사주가 좋아도 잘 써먹냐 못 써먹느냐예요. 정말로 거짓말같이 사주가 좋잖아요. 이 사주가 가진 장점들을 다 띄어요. 다 띱니다. 사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다 갖고 제가 말한 능력들도 다 가져요. 사주가 나쁘면 중요한 건 사주가 좋다고 여기서 착각하시는 게 사주가 좋다고 그걸 다 갖는다라는 게 아니야. 그 능력을. 예. 능력을 갖는 것과 사주가 그 사주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야. 가질 가능성이 높다지 갖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사주는 영어를 잘하면은 되게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면 영어 선생님이 돼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영어를 못 하는데요? 그럼 뭔 뜻이겠어요? 뭔 뜻이겠어요?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주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이 사주가 좀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를 체득을 못하는 것 사람은 다른 능력도 없다는 얘기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사주가 배렸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동일한 사주는 누구는 영어를 잘해서 돈을 많이 쓰고 살지만 돈을 잘 벌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전 영어를 못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뭐 전 영어를 못하지만 뭐 스페인어를 잘해요. 뭐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영어도 못하면 딴 거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최악이죠. 네, 최악이죠. 그러면 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 왜냐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어를 그럼 뭐 그냥 저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영어를 못해오고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포함된 얘기야. 뭐냐면 이 사람이 영어를 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주란 얘기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영어를 잘한다. 영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겠네. 어렸을 때 유학을 가거나 뭐 부모님이 영어 교육을 잘 시켰다든가 뭐 그 정도의 머리가 됐다든가 뭐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근데 이 사람이 영어를 못했다. 집이 영어도 부모님이 영어의 중요성을 모를 정도로 좀 교육열이 낮았구나. 집이 가난했구나. 유학을 가지 못할 정도로 외국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뭐가 안 됐구나. 성인이 돼서도 익히지 못할 정도로 여유가 없었구나. 그럼 그 사람이 딴 거를 했겠어요? 절대 안 했습니다. 그걸 다 전부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대부분 상담하면은 전 영어를 하면은 이런 쪽으로 가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저 영어 못 하는데요? 그거는 별로 아름다운 말이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주가 해면 좋겠다라는 것과 실제로 그 사주가 어, 못하는 가지고 당연히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사주에 그게 있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해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게 어딨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되게 바보 같은 논리가 적용돼요. 정말 멍청한 논리가 적용되는 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사주를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그러면 뭐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다 생년월일시가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중국, 아프리카 사람들 전 세계 인구 다 따지면. 그쵸? 그러면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나랑 생년월일시가 똑같은 사람은 영어를 잘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주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역술인들은 이 논리 적용을 얘기를 안 하니까. 중국의 동사주가 1000명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의 동사주는 10,000명 있어요. 10,000명. 10,000명 있을 겁니다. 네. 완전히 생년월일 시까지 똑같은 사람은 실제 한 5,000명에서 10,000명은 있을 것 같아요. 5,000명 정도?
수천 명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논리상 맞지 않는 거란 말이야, 얘기 자체가. 근데 이제 그 논리가, 그러면 저는 그 논리가 맞지 않는데, 그 영어를 잘 본인이 익히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 영어를 익히란 얘기입니다. 영어 얘기 뜨끔해, 사비. 영어를 익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래야지 본인이 그래도 영어학원을 차려서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게, 그런 게 사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그럼 그 사주에 타고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 다른 길로 가면 인생이 고달프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맞아요. 예. 해외 못 나가서 동사에서 최상에 도달못다. 그러니까 사비나님은 아쉽죠. 홍홍님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진짜로 진짜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로 어, 사주가 잘 맞아. 저는 어찌됐든 좀 상타로 해서 얘기를 좀 끌어내는 게 있거든요. 이 사주에서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다 맞아요. 네. 사주가 좋으신 분일수록 적중률 100%. 왜냐면 이 사주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능력을 다 써서 돈도 많이 벌고 다 했거든요. 정말 거짓말같이. 예. 정말 거짓말같이 제가 그분을 알아서가 아니야. 그분의 인생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완벽하게 따라갔어요. 그런 분들은. 거짓말같이. 예. 차쌤 상담에서 제 얘기 해주셨는데 제 얘기인데 뜨끔하네. 많은 분들이 뜨끔합니다. 우현진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뜨끔해요. 정말. 예. 저도 놀래. 아니 어떻게 사주를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이 쫓아가지?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가장 최악인 것도 동일하게 똑같이 따라가요. 네, 똑같이 따라갑니다. 가장 최악인 것도. 예를 들어서 그 사주의 최악인 거를 표현해요. 최악인 거를 표현해요. 그러면 정말 똑같이 가요. 예를 들어서 뭐 상담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상담자분이 있고 전화 상담이에요. 만약에 전화 상담을 하는데 본인이 좀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인물을 봐달래요. 약간 좀 젊은 사람. 자세하게는 얘기하기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분을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사주를 봐요. 사주를 봐. 아, 그럼 제가 진짜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은 정말 뚱뚱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제발 뚱뚱하지 않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면은 거의 90kg, 100kg 나간대요. 여성분이 아주 젊은 여성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주는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런 사주들이 있어요. 네, 있다고요. 정말로 그렇게 딱 얘기를 던져요. 근데 모든 사람이 90kg, 100kg 나간다고 해서 사주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주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사주가 그러니까. 최악일 경우에는 그렇게 떨어지니까요. 20살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아니 내가 만나본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실제 정확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동사주 내에서도 다 구분해요. 건강 때문에 최악이라는 건가요? 아니요. 건강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부터가 다 누군가 유전받아서 다 별로라는 얘기입니다. 형제도 별로고 그냥 다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 특정 사주에만. 모든 사주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니까. 특정 건강 때문에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건강 때문이면 빼면 되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부터 다 하자예요. 그냥 모든 지능 지수부터 IQ부터 전부 다 하자. 네. 해결이 안 돼요. 그 사주는 해결이 안 돼요. 핑크그룹님 전 생년월일 같아서 낙골당해서 본 적이 좀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섭겠네요. 벌벌 떨겠다.
주인님, 사주가 나빠도 상담 시에 해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노력을 하다 보면 사주 안에서의 개운이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베린 사주는 회생 방법이 없는 것, 유유.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거짓말같이 사주가 그렇게 나쁘신 분들은 저한테 상담을 안 옵니다. 네, 상담을 안 와요. 거의 한 비율적으로 100명 중에 한 3명?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100명 중에 3명 수준밖에 안 돼요. 왜냐면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운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한테 오는 것도. 정말 거짓말같이, 예, 거짓말같이, 아니, 이분들은 상담 왜 온 거야? 이분들이 더 많아. 더 많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진짜, 아니, 사주 상담은 뭐, 진짜 힘든 사람들이 오겠거든요. 그거 본인의 착각이고요. 그런 데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비율적으로 사주가 나쁜 사람 비율은 훨씬 많죠. 당연히. 비교가 안 되죠. 저한테 안 오는 거예요. 저한테. 더 나쁜 데를 가는 거예요. 진짜로. 이것 또한 그게 운명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아, 서수민님 안녕하세요. 지금 3시니까 뭐 많이 늦진 않았습니다. 예. 와이님, 그럼 사주 상담 때 와 진짜 최고다 이런 사주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좋은 사주이신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율이 되게 높아요. 네, 생각보다 비율이 높아요. 한, 한 3%, 5%? 네, 3% 정도? 5% 정도? 네, 돼요. 혹시 장명도 하시나요? 아무나 장명하진 않고, 왜냐면 저는 이름을 바꾸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서, 이름이 실제로도 되게 사주랑 안 어울리거나, 막 이상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애기들? 예, 아예 신생아들. 그럼 그 3명은 운명의 변화가 있으나, 아니요. 그냥 사주에 나온 그대로 살아요. 야, 최상으로 살면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잘 따라갑니다. 거짓말같이. 진짜 거짓말같이 잘 따라가요. 그냥 뭐 말도 안 돼. 이거는 진짜로 무슨 게임이에요, 게임.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캐릭터를 만들고 캐릭터 조종하는 게임을 했는데 제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조종해서 한 느낌? 사주를 알아가지고 조종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산 거예요. 거짓말같이. 최고의 선택만 하고. 네. 그렇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주의 능력치를 밑바닥까지 박박 긁어서 물론 사주도 좋지만 그 길을 굉장히 잘 따라가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순서로. 제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만약에 신생아 때부터 그렇게 관리하면요. 솔직히 말해서 다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그것도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뭐 운명의 일부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핑크 그럼 내 사주 나쁘다고 느껴지면 진짜 그런 건가요? 좋다고 느끼면 사주에 관심을 안 가지려나? 아니에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나쁘다고 사주 되게 잘 사는데도 사주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진짜 진짜로 이제 제 교육생이나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들이 이제 차쌤이 사주 잘 본다고 하고 주변에 권해도요. 안 보는 사람은 안 보고 보는 사람은 봐요. 정말 거기서 딱 구분이 됩니다. 한번 권유해 보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 사람이 안 되려고 하면 진짜 안 올 거야. 대다수가. 이 사람이 좀 잘 풀리려고 하면 올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그게 구분이 돼요. 네. 왜냐면 저한테 상담 받으시고 차쌤 얘기하고 이렇게 많이 권해요 라고 해도 진짜로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거기서 걸러져요. 1차적으로. 차쌤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사주를 모르고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정환경?
가정 환경과 가정 환경 많이 작용하죠. 가정 환경 많이 작용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옷을 되게 잘 입는 사람이 사주에도 옷이 잘 입게 나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허름해. 어렸을 때도 허름하게 보였고 그러면 그 모습을 안 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옷을 잘 입고 관심 갖는 건 실제로 되게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그쪽 직업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뭐 디자이너라든가 패션 디자이너라든가 여러 가지로. 근데 부모님이 안 그래. 그럼 이거 어떻게 키울 거예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안 그러면은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 그런 데 관심 많은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또 옷이 좋아지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우연히 또 겹쳐야 되죠. 되게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환경도 따르고 타고난 거 외모도 따르고 다 따라요. 네. 미네님 너무 공감돼요. 불은 몇 년 남은 친구한테 권했는데 안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한 나르크님 맞아요. 자기 운명 개척하는 거라면 안 가더라고요. 정말로 신기해요. 네. 1차적으로 걸러집니다. 네. 핑크그룹님 부모님이 재능을 살려주냐에 따라 그쵸.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사주를 다 보고 신생아 때부터 관리해서 컨설팅을 한다고 그러면요. 일단 제가 어떻게 보면 환경에 개입한 제2의 부모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죠. 그럼 나쁜 사주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방법이 없습니다. 나이 들어 속으면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말하는 대로 안 할 거잖아요.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따른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어차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고 하면은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진짜 안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운명을 바꾸고 싶어요라고 한 사람들은요. 뭐냐면요. 돈 안 들고 노력 안 들고 돈을 일단 안 들어야 돼.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부모님이든 뭐든 꼭 같이 살아야 돼. 효자 효녀 되려고 그러고 돈도 안 잃으려고 그러고 뭐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운명을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있는 재산 반 날릴 대부분 날릴 각오하든가 생각해보세요. 패션을 키우려면은 뭐 유학 가가지고 뭐 돈 하고 그런 것도 안 하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딱 얻길 원해서 그런 거예요. 가장 큰 게 문제가. 그럼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은 뭐 공짜로 키웠어요? 그거 다 돈 들여서 한 건데 성인이 됐을 때는 돈을 안 쓰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자꾸 돈 쓰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게. 진짜로 웃긴 게 진짜 제가 진짜 그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일반 사람들 이제 좀 어느 정도 좋은 학교 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 물론 자기가 학원도 안 다니고 뭣도 안 해서 간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돈 안 들고 근데 많은 수의 대다수라고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비싼 학원 들여서 솔직히 그거 다 부모님이 뼈 빠지게 다 돈 들여서 한 거예요. 그거. 네. 근데 성인이 돼서는 안 쓸라 그래. 성인이 돼서는 돈이 아까워요. 아니, 웃기잖아요. 자기 어렸을 때는 뭐 공짜로 학원 다녔어요, 그게? 공짜로 학원 다닌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다 대준 거지. 근데 자기가 벌어서는 자기한테 못 써. 예. 그런데다가 신기하게.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렸을 때 그렇게 안 했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는 해야 돼요. 나이 들어서는 더 해야 돼. 어려서 학원을 안 다니고 뭐 안 배웠으면요. 나이 들어서 돈을 더 써야 되잖아요. 근데 더 하네요, 대부분은.
문제가. 요새 학원비 얼마나 하나요? 애들 다니는데? 학원비 얼마나 해요? 웬만한 과목들을 하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좀 어느 정도 중고등학교 되면은 좀 많이 쓴다라고 하면 한 100만 원씩 쓴다고 하더라고요. 학원비로만. 어느 정도 좀 교육열 높은 지역은 강남이 아니라 강남은 또 더 많이 쓰니까 이제 좀 지방 쪽에서 좀 아이 교육을 많이 좀 신경 쓰는 데서는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까지 써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써요. 근데 성인이 돼서 학원 다니는데 100만 원 쓰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네. 없단 말이야. 아니, 그깟 중고등학교 공부하는데 그렇게 쓰는데, 네. 잠실 사는지는 300 쓰신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교육열, 강남 쪽은 뭐 300은 기본이죠. 사실은.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해도 돈 100 이상은 흑흑. 그렇게 많이 쓴다고요. 근데 안 써요. 어렸을 때는 공짜로 다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공짜로. 네. 근데 성인일 때가 더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깟 뭐 수학 더 맞고 이거보다 성인이 됐을 때는 더 중요한데 안 쓴다고. 안 써요. 안 쓰는데 자꾸 와가지고 제가 사주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더 잘 될 수 있나요? 아니, 써야 잘 되지. 써야 잘 돼. 운명을 바꾸려면 써야죠. 안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그냥 현실적인 얘기, 현실적인 얘기. 진짜 이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주에서 사업가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기도 해요. 사업가 마인드가 없는 사업하신 분들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내는데 내가 1억 투자금이 있고 어떤 사람이 5억 투자금이 있어요. 제가 커피숍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순수 좀 자본 논리가 조금 더 적용되는 거거든요. 사업 중에서도. 커피숍 1억 들어간 사람이 5억 든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매출로. 이길 수 있죠. 한 100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커피의 맛을 뽑아낸다든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 되면은.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 논리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자꾸 노력으로서 다 때우려고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노력으로 다 때우면은 지금 들어왔는데 또 차생께서 돈 쓰는 거에 대한 면제부를 주신 줄. 하하, 예. 이거는 현실적인 자본 논리는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H형님, 그럼 돈이 없으면 운명을 못 바꾸는 건가요? 돈이 없으면 운명을 바꾸려면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10억이 있는 사람 이기려고 해요. 도박해야지, 도박. 도박해야 됩니다, 도박. 도박하면 돼요. 1,000만 원으로 10억을 벌 수 있는 건 도박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인생도 도박을 해야 됩니다. 네. 도박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도박을 또 안 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도 안 잃으려고 한다고. 하나도 안 잃는 건 도박이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아니, 하나도 안 잃고 100배 딸 수 있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 확률이 낮은 거예요. 확률이 낮은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고생스럽고 성공 가능성이 낮지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인이 돼서는 안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상담 오셔도 사주가 나쁘네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백날 얘기해도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그게. 지아님, 선생님 사주에 신기 있는 사람 있나요? 무당해야 되는 그런 사주요. 대부분 신병이 먼저 와요. 어느 정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진짜로 무당 신점 보시는 분들 99%는 사기꾼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이거는 제가 진짜 그냥 진짜 99%는 사기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기꾼.
100%라는 얘기가 간혹 있습니다. 진짜 저는 제가 신기라는 거를 저는 무조건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신을 받는 행위 자체나 신정을 보는 거를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99%의 사기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문제라고 보는 거지 실제로 있습니다. 네. 제가 또 99% 사기꾼이라고 해서 차쌤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혹시 돈은 없지만 인복이 있으면 바뀔 수 있을까요? 인복이 있는 사람은 성공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복이 있다라는 얘기는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게 아주 그냥 약간 편안하게 만드는 거지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인복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민민님. 그럼 옷을 잘 입는 사주면 옷을 많이 사는 것도 괜찮나요? 많이 사야죠. 네, 많이 사야죠. 더. 사유의 숲님. 좋은 비겁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법도 있나요? 당연히 구분하죠. 구분할 수 있는 법이 있죠. 네. 근데 사주를 못 본 사람은 어차피 못 본다. 네.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사주를 잘 보는 거죠, 사실. 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주가 성공하는 거죠. 한 번은 모험을 해야죠. 모험을 해야죠. 네. 아니, 어떻게 생각해봐요. 워렌 버핏이 그 재산을 일구는데 모험을 안 하고 그렇게 일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쵸? 그러니까 모험을 한다는 게 죽을 때까지 모험을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1,000만 원에서 10억 갈 때까지 한타만 하는 거예요. 예, 인생에서 평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을 해서 그 다음 10억이 벌리면은 그 다음에서 안정적으로 가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 한 번을 하라는 얘기지 모험 이렇게 하면서 다시 나중에 빠운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조차도 안 한다는 얘기죠. 나이가 들어서 본인이 난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몸을 사려요. 네. 몸을 사리는 거는 잃을 게 많은 사람이 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상담하면은 난 정말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돼. 네. 왜 몸을 사리지? 네. 왜 몸을 사리지? 이런 사람들. 잃을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잃을 게 하나도 없는데. 단순히 그거예요. 오늘 치킨 못 먹을까 봐. 그래서 몸을 사리는 거예요. 네.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 작은 행복이 뭐가 중요하다고. 네.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그럼 사주에 무당해야 할 사람은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무당해야 될 사람은 이미 신병이 와요. 네. 아, 그냥 내가 촉이 좋은 것 같아. 무당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99%란 얘기예요. 신병 오면은 못 피해요. 일상생활이 안 돼요. 신병이 오면. 네. 신병이 아예 안 옵니다. 아니, 신병이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강하게 와요. 햇님님,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제 사주에는 부자의 기운이 있을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부자 사주라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부자 사주인데, 거기에 맞는 패턴들을 다 가져야고 가야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부자 사주에 상담 한번 받았다고 해서 도달 못 해요. 왜냐면요. 계속 원래는 제어를 받아야 돼요. 뭉개져요. 뭉개진다고요. 조금 예를 들어 상담 받고 나서 조금 변화해도요, 다시 자기 습관으로 돌아와요. 그 백종원의 그거 보시면 딱 정확해요. 예. 그 백종원이 음식 망해가는 음식점 가서 이렇게 점검해 주는 거 있잖아요. 정말 신기해요. 똑같습니다. 예, 사람들이.
골목 식당 보시면 골목 식당 보시잖아요. 예. 다 워낙에 인기 프로니까 한번 봐보세요. 예. 백종원 보시면 백종원이 하라는 대로 하면요. 아니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신기하지 않아요? 백종원이 가가지고 화도 내고 아니 레시피까지 줘요. 말도 안 되잖아. 레시피까지 주고요. 방송에서 나와서 손님까지 다 끌어줘요. 예.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 돌아가잖아요. 예.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주도 똑같아요. 예. 제가 가서 떠먹여줘도 똑같습니다. 예. 정말 진짜 제 마음이 백종원이에요. 백종원. 백종원입니다. 레시피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부자 만들어주는 거를 상담 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엠엠님 안녕하세요. 예. 양난형님 안녕하세요. 양난형님 예. 자주 들어오시더라고요. 엠님도 예. 조금 늦으셨네요. 근데 그 모험을 자기한테 맞는 분야의 모험을 하고 돈 투자해서 배우는 것도 자기 사주에 맞는 분야에 투자해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고 사주 상담을 받는 거고요. 그거 상담 때 다 얘기한다니까요. 근데도 안 해요. 예. 근데도 안 해. 맞는 건데도 안 한다니까요. 왜요? 맞는 거면 해야죠. 맞는 것도 안 해요. 예. 본인한테. 왜 안 할까요? 맞는데. 사주에 맞는 거면은 당연하게 몸이 움직이지 않을까요라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그랬잖아요. 결국엔 모험이라는 거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고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잃는 게 생겨요. 그 당장에 잃는 거를 너무나 괴로워해, 사람은. 그게 성인이 되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강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고 못 바꾸는 게 그겁니다. 그게. 어렸을 때는 해요. 제가 그래서 늘상 말하잖아요. 상담은 어렸을 때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사주 수업이라든가 저한테 수업 받으시는 분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상담이라든가 어렸을 때 받아야 돼요. 왜냐면 진짜로 똑같은 사주라도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을. 40살 때 마음과 똑같은 사주인데 20살 때 마음이 똑같아요. 굉장히 달라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나이에 따라 모험심이 줄어드는 거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게. 시간 들이고 돈 들여야 하니까. 나이가 들면은 시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돈도 들여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무슨 드라마도 봐야 되고, 공부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뭐 체력도 떨어지고, 뭐 지금 어렸을 때는 알바를 해도 지금 실패하면 알바도 하기도 두렵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게 너무 괴롭죠. 백종원이 얘기를 해서 매일 청소하세요. 레시피 이거예요. 왜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청소하는 거 힘드니까. 네, 힘들어서 못하고 매일 청소하는 거 깨끗이 하는 거 힘들고요. 그 레시피대로 하는 거는 너무 힘들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대충 넣고 버무려서 장사가 됐는데 이제는 막 그거 일일이 손질해야 되고 재료도 좋은 거 쓰라고 그래. 당연히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꾸 되돌아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게 백종원이 백날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럼 사주 안에 행동 패턴까지 내포된 거에 가까울까요? 사주가 같아도 행동 패턴을 달리하면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쪽에 가까울까요? 사주가 같아도 행동 패턴을 달리 한다라는 게 결국엔 행동 패턴이라는 거는 환경에서 나와요. 환경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 집이 제가 단독주택에 큰 데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되게 큰 데서 살아요. 1000평에서 살아. 화장실이 엄청 멀어요. 네.
그러면 제가 되게 게으른 사주예요. 근데 화장실 가야 돼. 너무 배가 아프고. 그러면 저 멀리까지 몇백 미터까지 가죠. 그러니까 그런 억지 행동 패턴이 나오게끔 환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게 되고 아니면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도 덜 먹게 될 수 있고 이런 외부적으로 강제적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강제성이 있는 환경을 가야죠. 그 행동 패턴이라는 거는 결국에 환경이에요. 일부 굉장히 많은 부분은 환경인 거지 행동 패턴을 자기가 무슨 뇌에서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요강을 놓자. 큰 거는 어떡합니까? 그 요강은 놓고 결국에는 또 비워야 되니까 그것 또한 귀찮거든요. 예전에 TV에서 사주 공부하다가 무서워서 공부 관둔 사람 봤어요. 저도 무서워요. 제대로 못 배웠는데 무서울 게 있나요, 사실은. 딴 데서 사주 엉터리로 가르쳐줘서 무서울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은 또 어느 정도의 무작위성이 일부 들어가고요. 근데 말 그대로 그런 환경 또한 그 가족 사주 보면은 다 나와요, 사실은. 네. 가족 사주 보면 나온다고요, 환경이. 그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관성의 법칙 무성.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제가 만약에 그 뭐 유튜브 인기도 끌고 싶고 뭐 또 막 유명해지고 싶으면 그냥 여러분들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요. 노력하면 다 부자 돼요. 노력하면 멋진 사람이랑 결혼될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죠. 뜬구름 잡는 얘기로. 예. 다 거짓말이거든요. 예.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사람, 저는 그런 식으로 시간 낭비하게끔 만들고 싶지도 않고 사기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냐면 그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부모가 나쁜 부모를 떠나야죠. 맞아요. SF, SD님. 근데 대부분이 못 떠나요. 예. 왜 못 떠날까요? 부모가 나쁜데 부모를 떠나면 되는데. 말은 효도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부모 떠나는 거를 무서워해서 그래요. 예, 무서워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한테는 부모가 주는 안정감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쓰레기 같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 쓰레기 같은 부모가 주는 안정감이 생각보다 커요. 예. 정말로 부모가 와가지고 뺨 때리고 두드러 패고 막 거의 그 수준 아니고서는 그 안정감을 많이 준다고요. 실제로 아예 그래서 쓰레기 같은 부모를 만나는 게 더 탈출이 쉬워요. 근데 그 아리까리한 부모를 만나는 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못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정신적으로는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적인 의존도가 생각보다 커서 그렇습니다. 뭐 와인님께서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어릴 때는 못 떠나죠. 성인이 되어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본인이 부모님 빚이 많이 있고 본인이 부모님 빚도 갚아주고 용돈도 주는데도 못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부모가 정신적인 기댈 수 있는 그걸 본인이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일부 사주의 내 사주의 성격에 당연히 포함도 돼 있기도 하고요. 전부 다 그 내에서 노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주 내에서. 말은 자기가 아니 나가면은 돈 들고 막 그래도 아니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럼 그런 케이스는 부모랑 연이라도 끊고 살면 인생이 더 나으려나요? 당연히 낫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나요. 그래서 저도 상담 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와인님이 말씀하신 분들 있잖아요. 실제로 성공 신화를 갑자기 이루신 분들은 다 저렇습니다. 다 저래요. 예. 다 저래.
부모랑 연 끊고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성공한 사람 되게 많아요. 예. 집안이 되게 구질구질해가지고 부모님이랑 연 끊고 사는 사람이 성공하죠. 집에 구질구질한데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사람은 죽어도 성공 못합니다. 예. 죽어도. 그냥 정말로 안 돼. 영원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예요. 예.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부모가 정말로 개차반인데 제가 진짜 이런 식까지 표현해도 될 정도예요. 솔직히 그런 부모님들 많으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인생에서 그런 거 얘기했을 때 뭐 부모니까 막 이런 식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쓰레기 같은 부모들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없어. 그래서 쓰레기 같은 부모랑 살았는데 자기가 잘 되는 거는 영원히 없습니다. 자기 사주가 좋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예. 근데 실제로 진짜 별로인 집안에서 나와가지고 성공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든 뭐 하든 현실 세계에 굉장히 많고요. 유한나 아르크님, 이상한 집인데 본인은 이상하다고 못 느끼는 경우도 봤어요. 그걸 이상하다고 느끼면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상한 집인데 본인만 이상하다고 못 느끼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민민님, 상담했을 때 독립하고 싶다 하니 저보고 절대로 엄마의 옆을 못 떠날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독립 못했어요. 하하. 그러니까 이것 또한 사주의 일부 표현된다는 거예요. 독립이 안 되는 거죠. 와인님, 연 끊고 나와서 성공하는 건 본인 사주 자체도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사주가 좋아도 안 된다니까. 연을 못 끊으면. 있어요. 많아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안타깝죠. 제가 사주 볼 때는 그런 것들도 안타깝죠. 진짜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이제 좀 하고 싶은 게 이제 이미 산 사람들을 바꾸는 건 또 되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이제 자녀를 낳아서 태길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태길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애가 계속 매년 매년 성장할 때에 계속 제가 일부 관여하면서 운명을 끌어주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완벽하면은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부모님이 쉽진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요. 진짜 저는 진짜 거의 최고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최고로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을. 물론 제 자녀 낳으면은 뭐 할 수 있죠. 제 자녀 낳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보통 분들은 이제 사주 보고 못 보니까 쉽지가 않죠. 부모님들은 많은 고민이에요. 우리 애가 뭘 잘하는지, 아이의 마음은 어떤지, 아이의 속마음은 어떤지, 아이의 성품이 어떤지 잘 모르니까. 예. 지한님, 선생님 사무실 어디에 있어요? 상담받고 싶은데. 방이동에 있습니다, 잠실. 핑크그룹님, 저도 독립하고 싶어요. 하하. 근데 현실이, 크크. 돈만 많았으면 진짜 따로 살 텐데. 저런 말 하시는 분들이 독립 못 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은, 뭐, 돈 많으면요, 어떻게 사냐면, 더 큰 집 해가지고 엄마랑 같이 삽니다. 네. 핑크그룹님 생각은 안 맞아요. 절대 안 그래요. 이제 엄마랑 같이 살 집 구해야지. 헤헤. 이러면서. 엄마랑 같이 살 집 구해요. 대부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뭐 돈이 많아서 혼자 사나요? 돈이 없는데 혼자 사는 거지. 귤귤님, 오빠한테도 독립하라고 막 그러는데 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맞아요. 저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랑 관계 없어요. 사실은. 독립이 돈과 관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독립 못 하는 겁니다. 진짜 관계 없어요.
생활비가 많이 들 것 같죠? 별로 안 들어요. 독립해서 사는데. 예. 생활비 별로 안 들어요. 싼 집 들어가면 되고, 뭐 본인 혼자 먹고 사는데 돈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라라라님, 저랑 동사주 하는데요. 똑같은 연도에 유학 가고 똑같은 연도에 한국 왔어요. 근데 둘 다 그 해외에서 비슷한 시기에 뭔가 벽에 부딪혀서 갑자기 한국 돌아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과가 바뀌는 듯 등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해외 나가도 똑같은 건가요? 흑흑. 무슨 말이죠? 해외 나가도 똑같은 건가요? 해외 나가도 똑같은 건가요? 라는 의미가 뭐죠? 네. 아니, 해외 나가서 다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또한 인생에서 되게 많은 발전을 요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람은 그거를 뭐 해외 나갔으니까 뭐 취업 잘 되고 뭐 이것만을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발전이라는 거는. 지아님,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보세요. 거기 다 공지돼 있습니다. 네. 핑크그룹님, 보증금이 필요해서 유유. 아니, 만약에 진짜 나가고 싶으면 보증금이 뭐가 필요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고시원, 고시텔, 이런 데서라도 살면 되죠. 처음에 경험으로서. 살면 되죠. 그런데도 다 사람 사는 데예요. 그리고 그런 고생도 겪어보는 거고, 원래는. 네. 고시원 가도 돼요. 거기에 대한 그런 거를 겪으면은 나중에 더 크게 뭐 성공할 수 있는 그것도 되고 새로운 환경도 겪어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본인이 똑같은 얘기야. 아까 말한 거랑. 본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거를 하나도 포기 안 하고 독립을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아까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엄마랑 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엄마가 해주는 빨래하고 빨래 받고 뭐 그러면서 지금 부모님 사는 좋은 집에 살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대로 해서 살고 싶어요 얘기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예. 읽는 거를 생각을 못 하니까. 근데 아니 당연히 도전이라는 거는 당장에 읽는 게 당연해야 되는 건데. 예. 라라라님, 그래도 뭔가 건진 게 있겠죠? 외국어는 많이 늘었어요. 하하, 좋게 생각해야죠. 아니, 외국어만 늘어도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번 거죠.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었을 때는, 한국에 있으면 외국어 익히는 건 그냥 확률적으로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데도 독립을 해야 하나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성인이 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예. SFSD님, 부모랑 사는 게 유리한 사주도 있겠죠? 그럼 부모님이 엄청 좋겠죠. 유리하다? 애매해요, 그거는. 어렸을 때 이미 다 누렸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게. 근데 왜 나이 먹어서까지 그러고 있냐는 얘기죠.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저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모님이랑 30대, 40대까지 사는 게. 예. 놀랄 노자야,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놀랄 노자입니다, 진짜. 예. 아니, 미국은 진짜로 이 서양은 무조건 20살 다 독립. 예, 다 독립. 진짜 본인이 왕족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냥 독립해야죠. 뭐 부모님한테 엄청난 콩고물이 떨어지는 뭐 진짜 뭐 대를 잇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 저는 아니 우리 옆나라 일본도 우리나라랑 그나마 문화가 비슷하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는 일본도 20대가 넘으면은 독립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심각해요. 제가 생각해. 그냥 너무 심각해. 미국은 집세가 그래도 저렴해서 미국이 집세가 저렴해? 아이 무슨 소리예요. 미국이 집세가 저렴하다뇨. 미국은 집세가 저렴하지 않아요. 예. 놀랄 노짜입니다. 미국 집세 안 세요. 그리고 혼자 사는데 집세 저렴한 데는 완전 외곽 진짜 무슨 할아버지면은 모르겠는데 일 안 하는 은퇴한 진짜
진짜 만약에 자기가 직장 다니고 이랬을 때는 어느 정도 도시에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는 에이, 젊은 사람은 도시를 가야죠. 그래도 비싸요. 아유, 비쌉니다. 왜, 노현진님, 독립도 경험이고 얻는 것도 많은데 돈만 생각하는 건 좀 안타까워요. 저는 제 인생에서 독립해서 살았던 그때가 제일 좋았는데. 예, 맞아요. 아니, 그리고 돈이 뭘 많이 들어. 그냥 본인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맥주 한 잔 들 먹고 뭐 들 먹으면은 한, 분명히 한 달 사는 게 달라지는데. 밖에서 먹을 거 친구들이랑 집에서 먹고 이거 한 번만 해도 아끼는데 무슨, 그게.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 있죠. Y님, 그럼 차쌤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사주는 타고난 능력을 잘 발휘해서 맞는 직업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돈도 벌고 조부모 밑에서 사는 그런 걸 좋은 사주로 보시는 건가요? 좋은 부모 밑에 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주에 안 맞게 살아서 고생하더라도 고생 자체를 나쁘게 보진 않는데 그게 문제 아니라 사주에 안 맞게 살아서 고생하고 평생 가난하고 별로인 배우자 만나서 그렇게 되는 거지. 고생하고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사주에 안 맞게 살아서 고생한 거는 그냥 고생으로 영원히 끝나요. 사주에 나와 있는 고생을 하면 발전하고 해피엔딩이 되는데 사주에 안 맞게 살아서 고생하면은 또 고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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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끝납니다. 이제 그냥. 예. 그러니까 지금 고생하고 나중에 성공하고 발전하고 해피엔딩이 되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영원히 일어나지 않아. 그냥. 예. 그게 사주입니다. 그게 사주예요. 예. 그냥 그게. 그리고 제가 고생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상담할 때도 아니 이게 성공할 것 같으면 고생하라고 해요. 그냥 다. 예. 그걸 얻으면 예. 그걸 못 얻는 고생을 왜 하는 거예요? 못 얻는 고생을. 얻지 못하는 거를. 대부분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뭘 고생이냐면 이렇게 그냥 사주에 안 맞게 살아서 고생이라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뭐 들먹어가지고 추운데 방구석에서 보일러 안 떼가지고 벌벌 떨고 이거 고생했어요. 저는. 아니면은 뭐 편의점에서 주야 24시간 일했어요. 고생했어요. 아니면은 뭐 폐지를 열심히 주었어요. 고생했어요. 그 고생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 고생을 한다고 나중에 발전해요? 그 고생을? 발전 있는 고생과 아무 의미 없는 고생을 구분을 못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막, 아, 맨날 돈 아끼려고 삼각김밥을 막 한 달 동안 뭐 60일 정도 먹었어요. 아니, 60번을 먹었어요. 60끼니를 삼각김밥이랑 라면으로 때웠어요. 그 고생을 왜 하는 건데요? 그런 고생을 자꾸 고생이라고 생각한다. 미래 발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 그쵸? 제가 생각하는 고생이라는 거는 본인을 위해서, 예, 본인을 위해서 진짜로 뭔가 학원을 열심히 다녔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무슨 학원을 다녔어요. 아, 근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뭐 신문 배달을 했어요. 신문 배달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한 거는 저는 건강도 찾고 고생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 전날 일찍 자고 뭐 이런 것들을 더 도움되는 게 있죠. 미래에. 그리고 아침에 이거 끝난 다음에 아침에 또 열심히 수업도 받고 뭘 했어요. 이런 고생을 해야죠. 이런 고생을. 예. 이런 고생을 해야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고생이라는 것 자체를 고통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고통. 네. 고생했다를. 근데 이게 이런 개념이 예,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유군님. 차량 정비 기술 배우려고 월급 70만 원 받고 마음고생은 고통인가? 마음고생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사실은. 예. 마음고생은 아까 말한 질투랑 비슷해요.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 예. 그러니까 사주에 나와 있는 고생이라는 건 이거예요. 와이님이 말씀 질문하신 거에 사주에 나와 있는 고생은 이 사람이 얼마나 도전적이고 노력하는 성향을 가졌냐예요. 도전적이고 노력하는 사람이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발전적으로 사는데. 예. 근데 쓸데없이 뭐 굳이 고통을 뭐 무슨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의미가 없죠. 사실은. 예. 김유근님. 차량 정비 기술 배우려고 월급 70만 원 받고 새벽 1시까지 일한 적도 있어요. 젊었을 적에. 맞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매우 필요한 겁니다. 예. 성공한 사람들한테 이런 고생을 없었는 사람은 없어. 없어요. 성공한 사람은 이런 시기가 다 있어요. 근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의미 없잖아.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매일 편의점 음식을 먹었어요. 돈 아끼려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제가 봤을 때 의미 없는 거야, 그냥. 예. 그냥 그거는 성격이야. 구두쇠 같은 성격일 뿐 아무 의미가 없는. 근데 이럴 순 있죠. 그 돈을 아껴서 그 편의점에서 매일 삼각김밥 먹고 라면을 먹으면서 그 돈을 아껴서 이제 거기가 중요한 거지. 그 돈을 아껴서 학원비를 내고 뭐를 한 거는 너무나 좋은 거죠. 그 고생은 이제 고생이라고 봐야죠. 근데 의미 없이 그렇게 보내고 그냥 평범한 직장 그냥 매일 쳇바퀴 같은 직장을 다녔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 없는 거. 베네사님, 반대로 자식은 독립적인데 부모가 자식을 옆에 두고 일일이 간섭하면 떨어져야 더 잘 풀릴까요? 그럼요. 그럼요. 사비나님, 인수를 버려야겠습니다. 사비나님은 이제 뭐 괜찮습니다. 이제 나이가 예, 뭐 그렇게 엄청 도전적으로 살 수 있는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도전을 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열매가 달다라고 하면 하는 거고 엄청나게 모험심 대비 열매가 달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사주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민미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군요. 일어나서 운동 갑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쵸? 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재밌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는 도전의 의미와 고생의 의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되게 많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들도 있고, 예. 그냥 단순한 고통이 발전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진짜 젊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예. 왜냐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느꼈냐면요. 제가 이제 러닝을 하거든요. 마라톤이라고 하긴 그렇죠. 막 마라톤처럼 막 아주 막 몇십 킬로를 뛰진 않으니까. 그런 걸 이제 그런 데를 가면요. 매일같이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같이. 많은 양을.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잘 뛰냐 그러면은 막상 그렇지도 않아. 예. 효과적으로 뛰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매일 50km를 뛰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 한 일주일에 50km를 뛰는 사람이 있고요. 일주일에 10km를 뛰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을. 그럼 50km를 뛰는 사람이 무조건 잘 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10km를 뛰는 사람이 막상 50km를 뛰는 사람보다 더 잘 뛰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신체 조건에서. 똑같이 시작해도. 그 차이는 50km를 뛰는 사람은 무식하게 50km만 뛰는 거고요. 10km를 뛰는 사람은 뛰는 운동은 10km를 하지만
평소에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 운동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요. 팔굽혀펴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다른 식으로 뛰는 방법, 그러니까 또 뛰는 발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 쓰고 그러면 이 100% 10km 주에 10km 뛰는 사람이 훨씬 잘 뛰어요. 훨씬 잘 뜁니다, 실제로. 네.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예요. 아마추어는 아무 생각 없이 뛰기만 해요. 많이 뛰면은 늘겠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 고통을 많이 받으면 성장하겠지.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그렇게 뛰다가 그냥 부상 있고 몇 년 쉬어요. 그냥 대부분이. 몇 년 쉽니다. 그거랑 똑같아. 인생 그렇게 살다가 한 번 망해가지고 나자빠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거죠. 매일 삼각김밥 라면 먹고 그렇게 1년을 살았다가 어떤 큰 병에 걸려가지고 인생 후반부가 다 망가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게 제가 지금 비유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금별님, 필요 없는 고생을 반복하는 건 그게 익숙하니까 안정이라고 느끼는 건가요? 사람은 자기한테 맞는 걸 편안하다고 느끼지 않고 고생이든 뭐든 익숙한 것을 편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생각. 왜냐면 필요 없는 고생 반복. 아까 말한 제가 50km를 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뛰는 거는 안정이라고도 생각하는 것도 맞고 돈도 안 드는 것도 맞아요. 내가 이 10km를 50km 뛴 사람보다 더 잘 뛰려면은 일단 실제로 뛰는 발의 모양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이 뛰는 발 모양을 바꾸려면은 실제로 몸에 초반에는 무리가 가요. 부상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게 익숙해지고 그쪽에 단련되면은 더 빨리 뛰어요. 네, 더 빨리 뜁니다. 그리고 팔굽혀펴기 이런 것들은 또 싫어하고 힘들어서 그래요. 네. 또 나한테 맞는 운동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또 괜한 고정관념이나 오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뛰는 거라고요. 굉장한 문제예요. 몸에도 무리도 많이 가고. 그래서 진짜 인생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인생도. 그린그린님 효과적으로 뛰는 방법 이거 공부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적용됩니다. 무조건 적용돼요. 사비나님 성악 욕심내서 무리하게 배우다 성대결절 당한 지인 봤어요. 네. 연희재인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거 귀엽네요. 네. 행복가득 요즘 사춘기 딸 때문에 답답한데 상담하러 가야겠어요. 애들일수록 오히려 더 이해하고 다가가야 돼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내 사주가 그렇다고 해도 가장 두려운 거는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네. 병이에요. 병과 무기력. 무기력도 어떻게 보면 병이거든요. 우울증 같은 병이 왔을 때 무기력해지잖아요. 일단 그거를 제일 먼저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병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그거는 또.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 무기력이라는 거는. 무기력이 오면은 자기 사주대로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한 자기가 사주대로 못 살았다라고 하면은 그 환경에서 따른 무기력인지 한번 그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환경에 따른 무기력이라는 거는 생각해 볼까요? 제가 만약에 공부를 되게 잘해요. 천재야. 근데 부모님 맨날 아빠 엄마 맨날 쌈박질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 잘하는 사주에 똑똑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공부 잘하겠어요? 잘하겠어요? 무기력해지지. 이딴 집구석 막 이러면서. 그럼 그 아이는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동반되죠? 그럼 그 사주대로 살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이 부분은 사주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 당사자 사주에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사주로 보는 겁니다. 또 끌어서. 이 사주가 이 부모님들을 좀 어느 정도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줬을까?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무조건 애가 공부 안 한다고 애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사윤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자극받아서 오늘도 힘낼게요. 예, 감사합니다.
당장의 성과만 바라고 욕심내는 급한 성격의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높겠네요. 급한 것도 문제인데 이제 무조건 많이만 뛰면은 늘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도 가장 크게 버려야죠. 와인님, 그럼 사주 자체가 우울증을 쉽게 걸리는 사주라면요? 그건 못 바꾸지 않나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사주에서 기본적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원래가 사주가 그러면요. 그냥 오히려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안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 사주는 활발한 사주예요. 근데 무기력하고 우울해. 그럼 집안이 엉망이라는 뜻입니다. 100%. 100%. 그게 더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더 문제야. 네, 그게 더 문제. 더 최악입니다. 그러면 집을 나와야 돼.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생각하고 상담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책이잖아요. 제가 지금 제가 방송할 때 되게 지금 라이브지만 읽고 바로바로 하잖아요. 왜냐면 실제 상담할 때 다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들이 상담할 때 다 관련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생각을 막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거 말이. 전부 다 이걸 다 고려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사주 상담의 기본적인 틀을 잡는 것들입니다. 맞아요. 무기력증 고치기 어려워요. 환경도 바꿔야 하고 새로운 지인도 만나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저는 진짜 그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제 상담 오면은 애가 왜 이럴까요? 라고 하면은 실제로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도 물어보시고 자녀랑 같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애들을 다그치거나 애들 문제라고 말한 경우 거의 없어요. 없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사유님 가족 분위기는 딴판으로 멀쩡한데 스스로가 우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오히려 더 문제가 안 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주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재밌고 이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되게 많이 다르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내가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은 또 문제라고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요. 저도 원래는 이 사주를 그 저도 업으로 하기 전에 공부를 하기 전에 물론 굉장히 이른 나이에 시작을 했지만 제가 막 20대 거의 초 초중반에 시작을 했지만 근데 그 전까지는 저도 되게 멍청하다 싶을 정도 제가 제 스스로를 정말 멍청하다.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을까? 그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정관념도 심하고 생각도 너무 좁은 사람이었어요. 제 스스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정말 많은 사람 인생과 사주를 알고선 진짜 깨우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사주에서 타고난 거라고 무조건 보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정말 멍청할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한 개똥 철학이면 이렇게 말을 못해. 왜냐면 전 다 실제로 눈으로 본 거예요. 네. 전 실제로 눈으로 다 본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 다 봤고요. 어떻게 사는 사람들 다 봤어요. 다 만나보고 얘기하고 환경도 보고 다 본 겁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그냥 뭐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